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M자산운용의 투자 레터를 보고 느끼는 생각은 MDD 관리가 역시 중요한 것 같다. 그런데 이 MDD 관리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만드는 투자 레터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텔레그램에서 이 M자산운용, 그러니까 머스트 자산운용의 투자 레터가 1월 6일 날 이제 돌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제 기억에는 엄청나게 주식을 잘하는 어떤 회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, 투자자문사 시절에서부터 이 신고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역발상으로 잘 들어가면서 지분 신고도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, 그리고 차익 시현도 잘 하는 어떤 그런 회사로, 종목도 잘 발굴하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와, 주식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일단 오늘 투자 레터를 보게 되면 2020년까지 2009년부터 12년간 연평균 27%를 했고, 그리고 21년도에는 2%, 22년도에는 이제 한번 미끄러져서 마이너스 56%를 시현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재정비를 해서 날아오르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갔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싶어서 엑셀로 한번 대략 구성을 해봤는데, 기준가를 1,000원으로 잡고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27%를 벌었다고 했을 때, 이걸 이제 레이트 함수로 이제 검증을 해서 연평균 27%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고, 그 다음에 1.02의 수익률과 그리고 마이너스 56%의 수익률을 고려를 해서 이제 2022년도 말까지의 수익률을 구했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이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를 했었던 고객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16% 정도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그래도 연평균 16%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, 이번에 한번 실수를 했다고, 뭐 실수를 했든 뭐 어쨌든 수익률이 나빴지만 다시 한번 뭐 20%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, 뭐 과거에 보여줬던 수익률이 있고 그게 이제 어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, 결국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수익률 대비해서 최저의 수익률을 잘 관리해야 된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, 또는 이제 뭐 저도 투자자문업에서 그 매니저를 해본 경험으로서, 이 빠질 때 어떻게든 이걸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, 이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. 대부분 이제 운영업계나 또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연착륙을 어떻게 하느냐, 연착륙을 어떻게 하고 그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뭐냐,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정답도 없고, 그래서 그게 참 저도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번 투자 레터를 보고 느끼고 있는데, 14년 동안 이제 가입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16%의 연평균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, 이게 해를 거두고 나서 최근 이제 2017년부터 만약에 가입을 하신 분들, 2016년 말에 가입을 해서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가입을 하셨던 분에 한해서는 지금 회사가 이제 해준 수익률이 연평균 2.6%, 또는 그 다음 연도에 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한 해 정도 이제 56% 손실을 난 거겠죠. 그러니까 요때 이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인, 그러니까 17년도 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는 건데, 그래서 역시 이 한 번이라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 시장이 박살이 날 때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어떻게 하면은 이 견뎌낼까. 사실 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자금이 굉장히 크게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능한 수단이 별로 없어요. 그럼 뭐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, 뭐 선물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대부분 이제 선물 매도까지 플레이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없죠. 해지를 그렇게까지 거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, M자산운용이 이번에 실수했네, 수익률이 안 좋아졌네, 뭐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익률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고, 이 회사가 그래도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졌네, 그러면 나는 이제 MDD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느냐. 왜냐하면 이거는 나도 당할 수 있고, 이걸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씩은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
50% 이상씩 터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. 그러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이제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지수가 3일, 5일, 11선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면 그다음 날부터 주식을 막 패기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, 트레이딩을 막 섞어서 하는, 전체 주식을 그냥 일괄적으로 헐어버리는 그런 전략들을 하는데,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엄청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. 또는 이제 뭐 종목을 완전 압축을 해서 아예 잘 고르는 방법으로 가겠다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. 근데 그거는 반대로 못 고르는 사람은 아예 박살이 나겠죠. 또는 이제 뭐 선물로서 또는 옵션으로서 이렇게 해지를 거는 방법도 있을 거고, 아니면 1년간의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이 투자 전략을 기준으로 봐서 어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, 지금은 뭐 현금을 좀 적게 가져가야 되느냐, 주식을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, 이러한 어떤 그 의사 판단을 해 놓고 뭐 현금 비중을 이렇게 섞어서 가져가는 전략들을 하든지, 또는 아예 이 운용사야 주식을 하라고 이제 해 놓은 자금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상품도 하고 이러한 자산 배분의 어떤 투자 전략에 근거해서 내 자산 자체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낮추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. 저는 그냥 이제 금액이 이제 뭐 남의 돈까지 운영하는 그런 큰 금액이 아니니까, 뭐 코스닥 지수가 3일, 5일, 10일 이평선을 종가로 이탈하면 그다음 날에는 전일 종가로 막 패는 거를 많이 하고,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3일, 5일, 10일선 중에 하나라도 회복을 하면 다시 이제 주식을 좀 더 채워보는 어떤 전략을 하면서 전체 주식 비중을, 야, 지금 시장은 뭐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현금을 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장, 금리가 올라가는 하락장,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하락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현금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.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,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현금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에 대한 전략을 계속 꿋꿋하게 이제 밀고 가거나 뭐 이런 것, 또는 채권과 주식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이제 뭐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아시다시피 올해는 또 채권까지도 망가졌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